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요, 우리 구독자들이 많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조항만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요,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가 강화됐다. 여러분, RTI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들 대출 받을 때 RTI가 심사 기준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제 강화되게 심사 기준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납부하잖아요. 임대사업자를 할 물건을 사서 대출을 받으시면요, 그 이자 대비 월세나 소득, 그쵸? 월세 비율을 RT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어렵진 않으시죠? 자, 그 RTI가요, 예전에는 1.25배 이상이면 대출 통과 그랬는데요, 지금 이제 개선 상황은 1.5배 이상은 돼야 대출을 해줘야 된다라고 바뀐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200원의 이자를 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세는 250원 정도만 받아도 RTI가 1.25예요. 예전에는 대출이 나왔겠죠. 그러면 바뀌면 200원의 이자를 낸다면 이분은 월세를 300원은 받아야 1.5배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사업자이신 분들, 월세 많이 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없겠죠? 하지만 심사 규정에도 월세를 적게 받는 임대사업자 물건은 대출 자체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비율은 굉장히 RTI 책정할 때 작고요, 월세가 높아야 가능하게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미리 대출을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1.25배로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항목은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은데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거주 요건 추가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예전에는요, 집이 한 채예요. 근데 그 한 채를 거주를 못해요. 우리가 조정지역 이내에 살고 계신 주택이 있는 분들은요, 거주 조건 2년을 채워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서 거주를 못할 사정이 생겼어요. 전세를 줬는데 전세금을 돌려줘야 거주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돈이 없어요. 이런 상황들 있으면 비과세를 어떻게 받았냐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요. 4년짜리 정도의 단기로. 그러면 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버리면 내가 2년 거주한 거랑 같이 봐주거든요. 그래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팁이었었어요. 근데 모르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임대주택 등록하고 거주 안 하고 팔아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 사항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 이내에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답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으면 미리 할 걸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등록을 했던 사람들, 2017년, 2016년, 17년, 15년 이렇게 등록하셨던 분들은 혜택이 다 주어지고요. 이번 발표 이후 12월 17일 이후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거주 2년 해야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집이 한 채 있을 때 경우입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죠. 그래서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이 한 채인데 거기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으신 분들은 거주를 안 해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거주한 것과 같은 그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등록한 주택부터는 거주를 2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크긴 한데요, 임대주택 등록할 때 그러니까 처음 소유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재산세도 감면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뭐 임대소득세 이럴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이하나 지방인 경우 3억 이하에만 혜택을 부과했는데, 이 취등록세, 재산세는요, 금액 가액 기준이 없었어요. 면적 가액 기준은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계셨다고요? 면적이 얼마나 있었냐 하면요,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면제될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0% 감면은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됐고요. 물론 85제곱미터 이상 초과, 뭐 86, 뭐 90 이럴 때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면적 기준은 있었지만 가액 기준은 없었어요. 뭐 10억도 좋고 뭐 9억도 좋고. 그런데 개선 사항에 보면요, 공시지가 6억으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산세도요, 면적 기준은 있었어요. 40제곱미터는 면제, 뭐 60제곱미터 이하와 40제곱미터는 뭐 75% 감면, 그리고 50%도 85% 이하는 50% 감면,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가액 기준은 없었어요. 근데 가액 기준을 넣겠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한 후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고 하니까 아직은 아니고요. 법 개정이 들어가면 되니까 혹시 지금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실 분, 특히 고가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와 재산세 아직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금방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뭐 대략적인 사항인데요. 이번 사례에 대해서 합동 점검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현재까지는 미성년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었어요. 그 자녀분들 이름으로요, 집을 증여한 후에 혹은 사준 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주셨죠. 그렇게 했더니 너무 뭐 여러 가지 그 위반, 그리고 뭐 증여 같은 게 많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 뭐 어떤 것들을 위반해서 등록 말소된 사람도 예전에는 그냥 바로 다른 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2년 이내에는 등록 제한하고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은 등록할 수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 자녀분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에는 미성년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택을 증여해서 자녀분들, 미성년자 자녀분들 이름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줬거나 보증금 반환 안 해도 잠적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태료를 하거나 여러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설명한 걸 한 장에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임대사업자 관련 조항이 크게 4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 부분에서는 RTI가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투기 과열지구 이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은 아니고요. 이 두 곳인 경우에는 RTI가 예전에 1.25배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거는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출 신청하실 분, 주택임대사업자 빨리 대출을 넣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이 한 채 있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을 맞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요. 새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는 거기서 꼭 2년을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의미가 없겠죠. 4년이나 8년 후에 또 2년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요. 임대사업자들은요. 이제는 면적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액 기준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원 이하, 지방 같은 경우 3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주택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주택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들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등록 안 됩니다. 이제 법 개정 이후부터는요. 그리고 말소된 자도 2년 이내는 등록이 어렵게 법 개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아니고요, 개정되기 전까지는 등록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요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에서 항목별로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관련 조항을 뽑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출 부분, 그리고 청약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도 항목별로 뽑아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눌러 놓으시면요, 제가 그렇게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 동영상 올릴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